사회적 자립은 사회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회에 참여하는 가장 첫째 부분은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서 직장에 취직하는 거잖아요. 직장에 취직해서 보통 사회적 참여를 해왔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창업을 해서 서비스와 재화 서비스를 갖다 생산할 수 있는 것들도 사회에 참여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자기의 직업을 갖는 것들이 사회적 참여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는 길들이 어느 나이가 되게 되면 차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사회적 자립을 해나갈 수 있게 그러면 뭘 찾아야 되느냐, 어떠한 수단을 강구해야 되느냐, 이 얘기가 사회적 자립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사람들은 경제적 자립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만 많이 생각하는데 사회적 자립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돈만 있다고 해서 나와서 할 일이 없으면, 자기가 뭔가 일을 갖다 할 일이 없으면 사회적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극심한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회적 자립을 해나갈 수 있어야 돼요. 사회적 자립을 해나가는 방법으로 저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글쓰기와 방법학습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립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자꾸 자기 개발을 해나가야지, 이 자기 개발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내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에 길들을 갖다가 차단할 수 있고, 그게 유용한 도구로 자기가 쓰일 수 있도록 자기 개발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방법을 생각했던 건 이제 글쓰기를 내가 자기 개발의 최고의 수단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메타인지 때문에 그래요. 메타인지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인지한 사람하고 인지하지 못한 사람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퇴직해서 나와서 보면 아직도 자기가 능력이 상당히 많아서 어디서 막 찾아줄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 사회가 자기를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 사회가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거기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인지하는 메타인지 능력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자기 능력치에 대한 것들도 능력이 어느 만큼 된다는 걸 갖다가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메타인지를 높이고요. 그렇게 해서 깨달게 된 자기의 능력치가 어디에 발현된다 그러면 그걸 발현시키기 위해서 반복 학습하는 것들이 가장 자기의 능력을 갖다가 극대화시켜서 사회적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봉사란 말 자체를 놓고 보면은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바로 서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게 가능한가요? 엉뚱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 배고파 죽고 있는데 무슨 배고픈 사람을 돕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두 가지예요. 생존과 번식이 가장 기본 바탕이 돼야 되고, 생존과 번식이 기본이 됐을 때, 그때 다른 사람을 위한 선행이라든가 같이 공동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배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 자립이라는 건 자기가 바로 쓰는 거예요. 그게 섰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봉사하고 배려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쓰지 못하면은, 자기가 바로 쓰지 못하는 순간에 자기하고 같이 서 있는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린다는 거 아세요? 가장이 잘못되면 거기에 딸려있는 가족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사회적으로 자기의 가정을 바로 서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봉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이라고 그런다고 하면 오히려 사회적인 로 보면 더 손실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는 삶을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그 전에 경제적 자립, 사회적 자립, 삶의 시간에 대한 자립, 그리고 일과 놀이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생활의 자립, 이 모든 것들을 이뤄내신 분들이 봉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전까지는
개인의 자립을 도모하는 거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길 저는 바랍니다. 저는 기존의 일을 해나가느냐 안 해나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40대한테 제가 세 가지를 하라고 했잖아요. 재테크, 그 다음에 글쓰기, 그 다음에 일과 놀이를 하나로 만들라. 이 세 가지를 하라고 했잖아요. 40대부터 그걸 해나가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생활에 자립을 해나갈 건가, 길은 그 앞에서 다 나와주는 거야. 이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게 좋다 나쁘다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하다 보면은 그게 눈에 싹싹싹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현역에 있는 모 상무에게 그 라인에서 지금 아직도 상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걔는 또 나이가 같아요. 아직도 일을 하고 있어요. 왜 그게 가능했냐? 그 친구는 온라인의 일이 워낙 재밌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온라인에 관련된 책을 이미 냈었고요. 오홈 옴니쿠스라고 해서 책을 이미 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이 재밌으니까 그 일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또 뭐 트레바에 가서는 일자너라고 그래요. 일 잘하는 사람들. 이런 클럽도 만들어가지고 활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직장에서 이 사람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은퇴하고 싶었는데 자꾸 주어진 길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추구해 가느냐 이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재테크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고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해나가고 일과 놀이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한 생활을 자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내가 가야 될 길이 이렇게 쓱 열려지는 것 같아요. 그 길이 내가 해왔던 일을 갖다가 지금 라인에 있는 상무처럼 그 길을 쭉 가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갑자기 유통업계에 있다가 갑자기 작가로 싹 바꿔버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뭐 다른 그 후배 같은 경우에는 그 초밥 그거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좀 일찍 직장 그만두면서 지금 창업해가지고 회사에 지금 대표이사를 지금 연간 1,000억 가야 돼요. 그렇게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길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해나가는 거지 어느 길이 좋다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직장 다니면서 왜 바쁘긴 한데 직장 다닐 때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나란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올릴 건가에 대한 거는 끊임없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에서 끝날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위로 올라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이렇게 해서 끝날 사람이 아니야. 스스로를 갖다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절정적인 그 수단이 뭐였냐면 나는 글쓰기였던 것 같아요. 글을 쓰면은 뭐가 있냐면 보람이 돼요. 그리고 안 보였던 내가 보여요. 제가 주로 글을 썼던 건 그때 당시에 썼던 거는 주변의 일상사에 대해서 계속 썼었거든요. 일상사에서 쓰다 보니까 와이프하고 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썼었어요. 가끔가다 와이프하고 막 싸움을 막 하고 순간에서 화가 나면은 이 부부 생활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글을 한번 딱 쓰잖아요. 그래, 내가 분개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이 분개한 이유 이것 때문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게 돼요. 그러고 나면 객관적으로 내가 그 상황을 바라보고 나면은 와이프와의 관계를 갖다가 더 원활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고 흘러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걸 갖다가 자꾸 되새기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 걸 갖다가 바라보는 것들이 난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라인에 있는 상무는 일에 미쳐가지고 일만 보면 이 일이 막 이걸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딴 사람이 시킨 게 아니에요. 이거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거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걸 계속 하더라고요. 나는 솔직하게 직장 내에서는 그런 보람을 못 찾았어요. 이거 한번 하고 나면 막 보람 느껴가지고 이거니까 막 나 좋아요. 막 와가지고 나한테 신기하게 얘기하는 그 표정들이 지금 생각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글을 쓰면서 내가 이렇게 해도 가치 있구나. 내 삶에 가치 있구나. 그래서 그런 가치를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 해요. 근데 그때 뭔가 했던 그런 것들이 그때는 다시 돈이 안 됐는데 나중에 가서는 돈이 되더라고요. 초밥 그 친구도 얼마 전에 연말에 같이 식사했었는데 이 친구는 아직도 초밥제가 와요. 만든다고 하면 형 초밥제에서 만들어요. 아직도 초밥 하나 본부에서 계속 연구를 해요. 야, 이거 뭐가 재밌다고 이거 가지고 가냐. 근데
걔는 그게 미세한 변화, 그러니까 밥알수 하나의 변화마저도 그 밥의 물기, 수분 염도, 그 백미 깎은 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자기는 그렇게 신기하고 재밌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가치를 느끼고 재미를 느껴가는 것들을 지금 40대 하셔야만이 50, 60, 70에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하고서 그때 일이 생기나요? 갑자기 안 생겨, 절대로. 시간이 투여될 만큼, 반복된 횟수만큼 그 안에서 숙성돼가지고 나의 재미로 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에서 재미를 찾던가, 아니면 자기 개발의 요소를 갖다가 개발하던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퇴직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다 그게 토대가 됩니다.